그건 결국 작년 40 총선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계속 이어졌겠죠. 그래서 4.15 총선도 연구하고 작년 선거도 연구하신 인하대 공대의 허병기 교수님, 이런 걸 많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화학공학과, 숫자 이런 걸 많이 다루는. 그래서 그 평생 이런 분야를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4.15도 책을 내시고, 이번 4.10 때는 더 두꺼운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 그 첫머리에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하나 소개하는데, 흔히 이제 사전투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은 사회통계는 물리통계랑 다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회통계는 사회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사람들은 사전투표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다 하면서 네가 뭘 좀 몰라서 그래 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좋아, 네 말에 따라서 사회통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는 나도 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작년입니다. 4.15는 더 했고, 작년에 선거구가 254개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100%예요. 100%. 254개, 대구, 경북 다. 전국 선거구 254곳 전체가 사전투표는 전부 누구? 민주당 승. 100%.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입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전투표에서 자기가 득표한 정도하고 당일투표에서 득표한 정도하고 따져봤을 때 민주당 후보 측은 사전투표에서 무조건 더 득표하는 거예요. 당일투표보다. 네. 그게 100%라는 겁니다. 민주당 측 후보는 무조건 모든 전국 빠짐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자기가 당일투표 때 받는 득표율보다 더 받는 거예요. 반면 반대로 여기는 국힘 계열 후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사전투표에 가면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덜 받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사회통계가 다르다 해도 전국의 사람들 성향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기분도 다르고 사람이니까 더 다르죠. 변덕도 있고. 그런데 왜 100%가 나와? 100%.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선거구에 너는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되냐? 그 사회 이상한 사회 아니냐? 그런 제도, 만약에 이게 고착돼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고착돼 있다면 선거를 2번 하는 셈입니다. 민주당, 근데 그 2번 선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선거는 비등비등하고 한 선거는 늘 자기가 이깁니다. 전체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럼 이쪽 당이 그걸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제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폐지되어야 될 제도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더 쪽에 선거구 밑에 동이 있어. 동은 단위가 작잖아. 동별로 통계를 내요. 동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 동이 3,400몇 개. 그러니까 민주당이 3,500개 중에 3,400개 동에서 후보를 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유리한 민주당 후보 퍼센트를 보니까 전국 3,400개 동 중에서 무려 98%, 3,347개 동. 국힘 계열은 유리한 게 2%도 안 돼, 62.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리한 게 98%. 전국 3,400개 동이. 이게 더 생각해. 전국에 3,400개 동이 우리나라가 무슨 그렇게 획일적인 나라예요. 대구만 해도 수성구에 무슨 동과 저 북구에 새로 생긴 동, 사람 이주해온 사람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남구의 동 특성이 다 다르죠. 같은 구 내에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에 3,400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98%나 획일적으로 이런 결과를, 사회통계적인, 이게 사회현상적이라고? 이상한. 그건 사회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고, 네. 통계학적으로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면 어떻게, 정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그렇게 문제 많이 된 연수울 같은 데서 혹은 다른 곳에서 제가 알기로 저도 이 분야에 꽤 이렇게 많이 몇 년간 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사후 검증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된 4,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어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자 수 샘플이라도 전국의 한 동이라도 과연 이 동의 사전투표자로 명부에 돼 있는 사람하고 투표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실제로 네 사전투표한 거 맞냐고 그 숫자 일치 여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간 감시단이 가서 눈물겹게 숫자 세보면 자기들이 컴퓨터로 셌다고 하는 거하고 항상 안 맞고 결론은 뻔하죠. 누가 더 많아요? 컴퓨터로 자기들이 셌다고 하는 게 더 많다. 검증은 안 해줘. 검증하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음모론자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1904년 독립정신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잃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나라에서 중간층 이상의 사람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보면 헛된 말이 아닌 줄 알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의 무식하고 천하면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 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면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바이다. 어린 학생들이 있고 아무 직도 가지지 않은 우리 이 모임에서 이 말과 같이 반드시 싹이 자라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우리 국부처럼 우리나라를 반드시 다시 한번 반석에 올려놓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